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음 공부할 때 보면 네가 죽어야지 다시 사는 길이 열린다 하고 죽어라 뭐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. 뭘 죽어라 말이냐 할 때 때로는 아상을 죽여라 혹은 그 생각을 죽여라 혹은 분별을 죽여라 뭐 이런데 내려놓아라 하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려고 죽여라 이런 단어로 표현했다. 그래서 강하게 굳이 안 해도 할 사람은 다 해요. 꼭 강하게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안 할 사람은 강하게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안 해요. 그래서 인과에 맞도록 언어를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것, 지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. 왜냐하면 그걸 사용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값으로 받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한국말 중에 에이 죽고 싶다. 예. 에이 컥 죽어보면 좋겠다.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가보가 일어난지 여러분 안 봤잖아요. 그때마다 수명이 단축됩니다. 수명이. 또 부모님께 불효하잖아요. 그럼 또 수명이 단축됩니다. 부모님이 하늘이라서 그래요. 하늘에게 한부도록 하면 수명이다. 왜냐면 하늘이 그래 땅에 오래 안 있고 싶단 말이지. 그 알았어 이렇게. 그래서 자신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걸 그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. 그래서 강하게 자신을 죽여라. 그래, 니를 죽여야 다시 산다. 이렇게 말을 할 때 죽이란 말은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분별심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. 분별심을 사용할 때와 분별하지 않은 마음을 사용할 때를 구분해서 두 가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. 언제 분별심을 써야 되는가? 전지전능 영이 분별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. 그러면 저는 분별할 필요가 없네. 대부분 분별할 필요가 없다. 그렇지만 구분해서 써야 될 때 분별이 꼭 필요하다. 이거는 사과다. 이거는 포크다. 이는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이란 도구를 써야 될 때가 있단다. 그렇지 않고 분별을 사용하면 위험하다.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쓰는 분별은 옳다, 그르다, 맞다, 틀렸다 이런 데 사용되면 상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므로 그럴 때 사용은 내려놓고 전지전능한 영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분별해 주는 걸 가지고 하셔야 소통과 관계가 원만해진다.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그럼 분별을 안 하는 건 그냥 하루 종일 분별을 안 하는 거 그걸 항상 하시고 그 딱 필요할 때만 분별하는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걸 오히려 전문 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거의 내려놓고 나머지는 분별을 안 한 상태에 있어 주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연이 돼 주는 거라는 것을 알고 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분별을 안 하도록 해서 가장 좋은 연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네. 맞아요. 그런데 우리는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야 거기 사과 들고 오라 사과라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책 가져오라 숟가락 가져오라 이러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걸 뭐 분별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분별하는 훈련을 받는데 분별하는 훈련 할 때마다 분별하지 않으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자 사과 가져오라 야 이건 분별 안 하면 뭐야 이렇게 분별 안 하면 뭐예요? 분별 안 하면 뭐예요? 말하면 안 됩니다. 응? 분별 안 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. 아,
말을 하면 안 된다네요. 그래서 항상 가르칠 때 두 가지를 동시에, 자, 이거 분별 안 하면 뭐지? 이렇게 한번 가르치고, 분별을 하면 뭐지? 그럼 두 개를 늘 혼돈 안 할 거예요. 그죠? 가르칠 때마다. 자, 이건 책이야. 분별 안 하면 뭐예요? 이렇게. 그럼 어릴 때부터 늘 무심하고 분별심을 두 개를 자꾸 구분하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죠? 분별만 가르치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생각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너무 많이 훈련하다 보니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. 아유 생각을 어떻게 안 합니까?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. 아니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이 말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행동 잘 안 된다. 얼마나 웃긴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잘하면서 분별로 가르칠 때 분별 안 하면 뭐지? 이거 분별 안 하면 뭐라고? 한번 설명해 봐. 자, 말로서 설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 봐. 분별 안 하면 뭐지? 예? 빛이요, 에너지. 또? 그래서 분별을 안 했을 때 설명으로 이해를 시킨다. 거꾸로 해주고는 왜 이걸 사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분별을 가르치느냐, 이렇게 해야 되거든. 굳이 사가라는 이름, 그러죠. 소통하기. 이걸 다가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거. 그러면 소통을 안 하고 요걸 이제 설명하면 이게 지수화풍 네 가지하고 공하거든. 다섯 가지로 인연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. 인연이 뭉쳐져 있다. 그래서 이걸 정확히 표현으로 한다면 인연 덩어리라 해야 된다. 인연 덩어리. 이것도 인연 덩어리, 이것도 있는데 다 인연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아요. 설명으로 하자면. 그럼 인연 덩어리 가져오라. 이러면 어떤 거를 가져올 거야. 그래서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사과고 포크고 뭐 그릇이고 책이다.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. 어릴 때부터. 그러면 자기는 사과에 뭐 고정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고. 왜냐하면 사과라는 그릇을 만약에 말을 안 하면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누가 애플 이렇게 해도 그 애플이라고 서로 이름을 붙여놓고 소통할 수도 있지 이렇게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어요. 가르칠 때.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한 도구다 이라면 그 동네마다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. 그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서는 상품권을 이렇게 우리끼리 소통하려고 만드는데 이걸 저 백화점 가면 안 돼. 그와 같이 이걸 애플 하는 동네 가서 사과 이러면 못 알아듣는 똑같아. 이렇게 가르치면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이 전부 다 이름은 소통을 위한 도구구나. 그러면 인연 덩어리라면 다 인연 덩어리잖아요. 그러면 하나고 한 몸이네.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똑같네. 이렇게 되겠네. 그러니까 국수, 라면, 뭐 호떡, 찐빵 뭐 다 해도 밀가루로 만드네.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. 재료가 밀가루네. 그럼 뭐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네. 이렇게 그렇게 가르칠 때부터 이렇게 잘할 때 가르쳐 놓으면 늘 사용을 빛나게 잘할 수 있죠. 그것도 구분해 가면서. 그러면 분별심 쓸 때, 분별하지 않는 마음 쓸 때는 정말 잘 쓰게 되죠. 이제 앞으로는 지구촌 가족들이 이렇게 교육받아서 잘 쓰지 않을까. 덕분 스쿨 덕분에 말입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